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의 2명의 차르, 에티오피아의 2명의 황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이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의 차르도요, 절대 권력자로서 그 권세를 내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브라질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황제가 1889년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만 했을 때 러시아의 차르는요, 로마노프 왕조 출신의 알렉산드르 3세였어요. 아버지였던 알렉산드 2세로부터 그 재위를 물려받았어요. 알렉산드르 2세는요, 군대를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싸움을 대단히 좋아하고 러시아를 좀 더 서양적이고 현대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철도를 놓았고 신식학교를 짓고 신문 편집자나 작가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 도시들에게 자치권을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범죄자들은요, 한 명의 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명의 배심원들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러시아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전쟁에 승리한 지 3년 후에 알렉산드르 2세는요, 암살자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를 지나던 황제의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알렉산드르 3세가 된 거예요. 36살이었던 알렉산드르 3세는요, 184cm 키에 어깨가 이렇게 떡 벌어지고 검은 수염이 무성한 아주 풍채 좋은 사나이였어요. 그런데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암살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르 3세는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 자유를 도로 빼앗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 도시들에게 주었던 자치권을 빼앗았고요. 그 대신에 귀족들에게는 특별한 권력을 부여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농민들은요, 마음껏 억압당해 버렸어요. 차르를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졌어요. 시베리아는 영하 30도가 넘는 그런 추운 땅이었어요. 귀족들은 황제의 무한한 권력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 대신에 촌민들, 농부들, 노동자들은요, 알렉산드르 3세를 잔인한 폭군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의 삶은 더 가혹했어요. 유대인의 아이들은요, 극소수만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학교에 다닌다고 해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교사들이 부당하게 차별을 하고 다른 아이들의 멸시와 조롱이 너무 심했거든요. 알렉산드르 3세가 황제가 된 지 7년 후에 암살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황실 전용 객차가 탈선해서 뒤집혔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6년 동안 그 권좌에 알렉산드르 3세가 더 앉아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병들어갔어요. 그래서 1894년에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의 아들이 권좌를 물려받아서 니콜라이 2세가 되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서양식 정부를 원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아들이 그대로 왕위를 물려받게 됐는데요. 이 니콜라이 2세에게는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르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러시아를 다스리는 막중한 과업이 니콜라이 2세에게 주어졌어요. 그가 러시아의 마지막 차르가 될 줄은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 무렵에 아프리카 대륙은 대부분 유럽의 차지였어요. 그렇지만 단 두 나라는 예외였어요.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서쪽 해안에 위치한 나라가 있는데요. 이곳은 미국이 해방된 노예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나라로 자치권이 있었어요. 미국의 보호령이었는데요. 외국과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독립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이곳에서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동쪽 끝으로 가게 되면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곳은 진정한 자유국이었어요. 국토의 대부분은 주위의 다른 나라 땅보다 훨씬 높거나 훨씬 낮았어요. 그렇지만은 탐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였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는요, 내부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황제가 2명이었어요. 북부 티그레 출신의 요한네스 4세가 있었고요. 또 한 명의 황제는요, 중부 쉐와 지역 출신의 메넬리크 2세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에티오피아의 황제라고 우겼어요.
그렇지만은 노골적으로 전쟁을 치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요한네스와 메넬리크는 제각기 다른 유럽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요. 요한네스는 영국군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메넬리크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로부터 무기를 사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맹이 자신들에게는요, 오히려 잡아먹힐 빌미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중의 왕이라는 칭호를 요한네스가 갖게 되었고요. 메넬리크는 에티오피아 중부지방의 왕이라고 서로가 약속을 하면서 외국에서 쳐들어오게 되면요, 힘을 합쳐서 싸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네스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다가 총에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넬리크는 이제 자신이 황제가 되었다고 선언하게 된 거예요. 이 메넬리크는요, 이탈리아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통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 사람들과 한 가지 거래를 했는데,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존중해준다면, 그 독립을 존중해준다면 해변의 작은 지역을 이탈리아 식민지로 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메넬리크는요, 이탈리아로부터 깜짝같이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서가 서로 달랐거든요. 이 계약은요, 에티오피아를 이탈리아의 보호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계약서의 사본을 가지고 영국과 벨기에에 보내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서로 영토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하지 않기로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메넬리크는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탈리아 군대는 에티오피아로 진격해서 들어왔고, 메넬리크는요, 단단히 채비한 채로 그 이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장한 병사의 수는요, 10만 명에 이르렀어요. 아두아라는 곳에서 에티오피아 군대를 만난 이탈리아 군은요, 기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병력도 너무나 자신들이 열세였고요. 잘못 그려진 지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숨을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탈리아 군 4분의 3이 죽었고 나머지는 달아났어요. 로마의 이탈리아 정부는요, 에티오피아 독립을 인정하겠다고 진짜 조약을 맺자고 했어요. 메넬리크는 영국, 프랑스와도 비슷한 조약을 맺게 되었어요. 1896년에 아두아 전투는 아프리카 나라가 유럽 침략군과 싸워서 물리친 유일한 전투였어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자주를 유지했던 단 하나뿐인 나라였고요. 메넬리크는 아프리카 사자라는 별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